이란도 러시아도 위안화로 결제한다. 달러 패권 무너지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달러는 영원할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위안화 결제망을 빠르게 키우면서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제재망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유를 팔고 받는 돈 그 대부분이 이제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피해가는 통로로 위안화가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달러는 어떻게 세계 기축 통화가 됐는지, 그 기원과 역사. 둘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안화 결제망 확대, 그리고 위안화가 정말 기축 통화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셋째,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보시면 환율, 무역 그리고 우리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러가 왜 세계의 돈이 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44개국 대표가 모입니다. 전쟁으로 유럽 경제가 무너진 상태였고 미국은 당시 전 세계금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합의합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화폐는 달러에 고정시키자.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사실상 세계의 기준 화폐가 됩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금과의 연결이 끊겼는데도 달러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5.1달러 체제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과 협정을 맺습니다. 원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 그 대신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겠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쌓아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어진 달러 패권의 핵심 기둥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채권 시장, 가장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군사력까지 갖추면서 달러를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 가까이가 달러로 이루어져 있고 국제 무역 결제의 대부분이 달러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재라는 무기로도 활용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의 핵심인 스위프트 SWIFT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미국 금융망을 거치는 거래를 막아버리면 그 나라는 사실상 국제무역에서 고립됩니다. 이란, 북한, 그리고 최근의 러시아가 그 대상이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첨부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위안화 기반 금융망을 키우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서방 제재, 회피 통로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란의 원유 판매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달러 결제망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중국의 원유를 팔 때 그 대금 대부분을 이제 위안화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달러를 통째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중국은 위안화로 달러 자체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특정 교역 통로, 즉 제재 대상국들과의 거래망을 따로 구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처럼 서방 금융망에서 배제된 나라들과는 위안화로, 그 외 나라들과는 여전히 달러로 거래하는 이원화 전략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이 제재라는 무기를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 없이는 국제무역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안화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 제재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제재망에 구멍이 생기는 셈이죠. 그렇다면 위안화가 정말 달러를 대신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기축 통화가 되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화폐를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엄격한 자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축 통화는 그 나라의 법치,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아직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셋째, 채권 시장의 규모와 깊이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처럼 언제든 대규모로 사고팔 수 있는 안전자산 시장이 위안화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부분적 영향력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받는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많은 신흥국들 사이에서 위안화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달러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위안화가 당장 달러를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달러의 독점적 지위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죠.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첫째, 환율과 외환 시장입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이고 무역 대금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합니다. 만약 위안화 결제망이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의 일부가 분산된다면 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안화 변동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제재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 체제 안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러시아 등이 위안화 결제망으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두 갈래로 나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어느 한쪽 진영에 너무 가까워지면 다른 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양다리, 외교의 딜레마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 전략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나 다른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나라들이 실제로 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글로벌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입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 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짤지 더 정교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위안화 결제망 확대는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고 그 사이에 낀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위안화의 부상은 당장 달러를 무너뜨리는 사건은 아니지만 국제 금융 질서가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환율과 공급망, 외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위안화 결제망 확대 소식을 시작으로 달러 패권의 역사와 위안화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달러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 기반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계속 추적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